안녕하세요, 케나입니다. 소영입니다. 오늘은 학과소개학과 심리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소영님을 모셨는데요. 네. 제가 심리학과 하면 생각나는 게 남친이랑 싸웠는데 내 남친 심리 좀 얘기해줘봐, 나 심리 테스트 해줘,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심리학과라고 하면 듣는 편견이나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네. 아무래도 이제 심리라는 단어 때문인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아니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대체 무슨 심리야?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또 최근에는 MBTI가 뭔지 맞춰보라는 질문도 많고, 아무래도 고민 상담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MBTI가 뭔 것 같아요? 약간 E 같은데 약간 의외로 I로 시작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E로 시작해요. E로 시작해요? 심리학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심리학과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심리학과가 의외로 막 과학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학교의 2020년도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은 심리학 개론과 같은 기초적이고 개괄적인 심리학을 배웁니다. 2학년은 실험심리, 심리통계와 같은 심리학 연구의 기초부터 발달심리, 성격심리, 학습심리와 같은 기본적인 과목을 배웁니다. 3학년은 사회심리, 심리검사, 상담심리, 인지심리와 같은 보다 응용적인 심리학 과목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은 범죄심리, 건강심리, 명상심리, 집단상담, 산업 및 조직심리 등의 이제 응용 과목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 2학년은 심리학의 이제 기초적인 학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 3, 4학년 때 이제 심리학의 응용 학문이나 세부 학문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지만 이제 개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서 타 학년의 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2학년이지만 3학년에 인지심리를 배우고 싶다 하시면 그냥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대신 학점은 인정 못합니다. 선배님들 그 급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가 있어서 전 얌전히 그냥 제 학년에 맞는 것만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심리학과의 과 생활도 너무 궁금한데 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되게 막 환상을 품고 있는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심리학과는 이제 학기마다 한 번씩 교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강 파티와 또 일명 심리인의 밤이라고 해서 심리학과를 졸업해서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티플이 있긴 하지만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과보다 인원이 좀 많아서 그렇게 막 단합을 으쌰으쌰 강조하지는 않아서 개인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공부 꿀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상을 관찰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검증을 해서 이론을 세우는 만큼 현상의 어떤 면이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거를 주장한 학자는 또 어떤 학파에 속하는지 등을 참고해서 파악하고 공부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러면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동물 갖다가 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으면은 핸드폰을 줘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만지작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랬으니까 다른 B라는 애도 이렇게 갖다 주면은 얘도 만지작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가설 같은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어느 과든 똑같겠지만 교수님의 출제 성향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을 응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심리 통계, 그러니까 이제 통계 파트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정말 아예 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해봤자 그냥 사칙 연산인데 그냥 그 기호가 조금 어렵다 뿐이지. 그럼 막 표준 편차 이런 거 안 해요? 네, 그쵸. 저 그거 정말 싫어했어요. 저 진짜 싫어해가지고 지금도 싫어요. 근데 또 막 생리심리나 실험심리, 통계심, 심리통계 같은 이제
좀 낯설고 좀 어려운 과목이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끈덕지게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력하신 만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대학원을 가고 싶거나 교직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적이 정말 중요하니까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과도 그렇지만 저희 과는 슬프게도 네, 학점을 따기가 정말 힘들어요. 다들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대학원은 또 이제 어느 분야에 가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정말 안 높아도 되긴 그러니까 아주 높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대체로 성적이 중요한데 교직 이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직 이수는 그러면 학교에서 위클래스나 이런 심리 상담 교사로 가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심리학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대학원 진학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직이수 혹은 교육대학원의 상담심리 쪽에 진학을 하셔서 전문 상담 교사가 되거나 이제 아니면은 경영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 아예 다른 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발달심리 쪽으로 해서 교육 컨설팅 등에 이제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상담심리나 임상심리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세부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이 존재를 하는데요. 심리연구 및 검사 제작 연구원이나 아니면 상담교사, 프로파일러, 케어 요원 등 진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프로파일러는 주로 범죄자 심리 분석을 해서 이제 사건에 도움을 주고 케어 요원은 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이나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임상심리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심리연구 및 검사 제작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딱 그냥 여기에 딱 구애받지 않고 그냥 여러 과목을 들으면서 진로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내기가 심리학과 들어오기 전에, 입학 전에 심리학과를 원하는 고등학생들 분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저희 심리학과 새내기가 네. 심리학과 들어오기 전에 하면 좋을 것 혹시 통계를 배울 것이 너무 걱정된다 싶으시면 미리 KOCW에 올려져 있는 심리통계 인터넷 강의로 미리 살짝 예습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심리학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심리학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심리학 이꼴 상담이라는 그러니까 심리학을 배우면은 상대방의 머릿속 또는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과 그런 편견은 깨고 오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냥 놀라고 하고 싶네요. 그냥 놀아요. 뭘 이렇게 자꾸 막 하려고 그러지? 난 안 했는데. 정 마음에 걸린다 싶으시면은 이제 심리학 관련한 영화가 많아요. 이제 아이덴티티, 또 23 아이덴티티, 케빈에 대하여,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아니면 이제 빌리 엘리어트 그리고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프로이트의 초자, 자아, 이드가 잘 드러난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 해석과 함께 감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먼저 이제 중고등학생 보신다면 중고등학생 분들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심리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좋아요. 심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이제 독서 기록 등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고1 때부터 쭉 위클래스 동아리에 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이제 이제 동아리 부원들이랑 같이 심리학 관련된 영화를 봐서 소감문을 했다든지 학교 축제에 심리학자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걸 다양한 걸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소서 1번, 2번, 3번, 4번 문항 전부 다 심리학과 관련되게 썼어요. 1번도 약간 이제 자신의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저도 심리학이랑 같이 조화를 시켜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을 잘 지어내야 돼요. 다 심리학과가 묻어나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난 무조건 이 심리학에 정말 관심이 있고 여길 꼭 가고 싶다라는 게 이렇게 자소서에 잘 드러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우리 예비 심리학과 새내기분들 심리학을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학문이라고 잘못 알고 들어와서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수학, 과학과 이제 엄청난 암기량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과를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심리학은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들어오시면 덜 힘들고 덜 낯설 것 같아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동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언어라든지 뇌, 신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면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 새내기분들 뒤늦게나마 덕송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쁜 캠퍼스에서 동기들이랑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배우고 싶던 공부도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희 학교가 드라마 촬영 명소이기 때문에 학교 곳곳에서 드라마 촬영했던 것 보면 되게 신기해요. 저도 그래서 도깨비 촬영했던 그 사무랑 가면은 사진 찍고 가려고요. 그리고 아 민망한데 혹시 길 가다가 저 보시면 말 걸어주세요. 다 써드릴게요.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덕성 새내기분들 그리고 심리학과 새내기분들 만날 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해요, 선배님. 말 안 걸어주면 속상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심리학과 학과 소개 학과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